자, 이번 시간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저당권 등기라고 하는 거, 돈 빌리는 거죠.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의 담보물을 제공을 해서요, 저당권자가 상대방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당권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채권액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형태의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출발점부터 갑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채권자가 일반적이죠. 등기 의무자,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대응해서 물상 보증인이라고 해서 담보물을 내놓는 사람이 채무자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역시 공동 신청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 채권에 가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필수적 등기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채권액 얼마를 빌리냐라고 하는 거, 또 하나 누가 빌리냐라고 하는 거,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한편 이 채권액과 관련해서 특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데서 아직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 데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지문에 나오지만 답으로 뽑는 주제는 아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일단은 우리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자, 주등기라는 형식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필수적 등기상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큰 이슈는 되지 않겠고, 필수적 등기상만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에 있어서는 특징 자체가 바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했던 데 비해서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요, 권리의 일부, 즉 지불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를 대상으로 소위 뭘 할 수 있다?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주제에 한번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전세권의 이전 등기와 비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전세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 가능했었습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채권의 일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 양도한 금액 또는 대위 변제한 금액을 신청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을 할 것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일부 이전 등기와 동일한 논리 구조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질권의 등기라고 해서, 이건 이제 7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죠. 그래서 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된다. 그때 설정하게 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에 비해서 동산이라든가 권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그때 이제 설정하게 되는 것을 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담보 같은 케이스, 이걸 우리가 동산질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시계에 맡기고 10만 원 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시계를 처분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 이걸 동산질권. 그리고 권리질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것. 자, 여기 이제 부동산 학계론 영역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서 MBB, MPTS, CMO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MPTS와 관련한 개념이 바로
이 권리, 질권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데 등기관, 저당권 등기에다가 바로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 자,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개념이고 최소한 7년간은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저당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요, 아무래도 주등기, 부기등기 정도만 주요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과 대응해서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근저당권이요. 이제 검토를 해볼까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놀이구조가 저당권의 일종이다 보니까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근데 저당권은 채권액이 특정된 데 비해서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바로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하게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주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소유권 외 권리,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을 갖추게 된다. 달라지는 부분이요. 자, 우리가 저당권에서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런 식의 내용이 필수적 등기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근저당권 관련해서 그나마 이슈가 되게 될 거,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하게 기록을 하도록 한다. 그나마 이제 근저당권에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단일하게 기록을 한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왜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건 버리고 가실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 딱 정해져 있죠. 자, 이 공동저당은 저당권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인데,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의 일종이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청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에서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러니까 얘도 저당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 파트는 거의 100% 답이 구성이 되는 것이, 낸다라면 답을 뽑는 게 공동담보 목록 5개 이상이에요. 자, 포인트 등기관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5개 가지고 뭐 3개, 2개 장난들 쳤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자, 저당권에 있어서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뭐였어? 바로 자,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등기관, 공동담보 목록, 자,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도록 한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 요거보다 좀 어려운 주제 있을 수 있어요.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12문제 중에서요, 6문제에서 7문제 맞추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하셔야 돼. 어려운 걸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4회 때 나왔던 문제, 저당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전세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쉬운 거죠.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부기 등기, 그 얘기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토지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었던 게 용익 물권 등인데 비해서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고요.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즉 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저당권이라는 개념. 자, 3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뒤에서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할 때 절대적 각하사유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묶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 저당권은요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될 테고 피담보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전하는 거 요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주 등기에 의한 데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 등기가 되게 될 테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부기 등기에서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 5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저당권자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요약집 가지고 계신 분들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민법 영역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당권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이 저당권 파트에서 논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일괄 경매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우리 자료로는요 81페이지 가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박스에 일괄 경매 청구 나와 있고요. 토지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데 혹시 토지에 관한 경매 청구 당시 토지 소유자하고요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쌓여있게 되면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거. 공동 저당이 됐든 근저당이 됐든 당연히 그 담보 목적물에 관한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 2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포인트 등기 신청인이라는 사람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요 2번. 항상 이제 공동 저당 얘기 나오면 항상 깔아주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이때 나왔던 개념이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 답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2년에 한 문제 나오는 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인데 비우고 하시면 돼. 저당권 채권에 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부기 등기라는 형식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저당권의 등기 절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포인트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자꾸 나오지만은 답이 되지는 않는 지문.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자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저당권하고요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 얘기 했었죠. 자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표시해야 된다 해서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 실행함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이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성립이라는 것은 설정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지 저당권은 성립한다. 그때 채무자라고 하는 거 뭐라고 표시해야 돼? 갑이라고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채권액이 되겠다. 먼저 1억이라는 금액,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나오게 될 테고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라는 것을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테고, 자 이런 경우도 있겠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이지만 자 채권액 1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무자의 성명 주소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건 이제 갑이
병을 위해서 소위 물상 보증을 위해서 담보물을 내놓는 경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필수적 등기사항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표시를 해야 된다. 채권에 가고요. 그래서 오른편. 자, 다음 4번인가요? 세계 부동산이 공동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틀렸죠? 5개 이상일 때 누가 바로 등기관이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피담보 채권 빌려준 돈이죠. 자, 이것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해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액도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애초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저당권하고요 피담보 채권은 분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있었고요. 그래서 대입 변제라든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가 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당연히 바로 양도액도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웠던 문제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평가액이라고 하는 거, 평가액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었고요. 채권자가 수인이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때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서 등기부에 기록한다 해서 아까 단일하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근저당권에서는 거의 다룰 주제가 없었죠. 저당권과 비교해서 채권액이라는 개념이 되면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 때 단일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 틀렸나요? 자,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입 변제로 인한 옳은 걸 고르시구나. 바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은 자,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저당권도 당연히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양도액 등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잘 모르고 있는 주제예요. 자, 5번 가볼까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게 되면 그의 성맥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이제 가보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등기를 보니까 지금 채권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근저당권을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갑을 병청이라는 사람에게 이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에 이전 등기가 있으면 정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물상 보증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물상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돈만 갚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근저당권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질문 단일하게 기록한 데서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불가능하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 5번 지문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물상 보증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근데 여기를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과의 관계에서 이건 쫓아가는 게 답을 찍어내는 게 아마 좋은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근저당권에 있어서 요약제 8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요거 겁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자 오히려 이 주제보다는 민법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쟁점.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만 자 결정을 해놓은 것이 근저당권인데 실제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라고는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기 바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 그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경매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 소멸하죠.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때 어떻다? 바로 피담보 채권액 확정되게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그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인데 4번은 분석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관계에서 찍어내는 게 필요하다 해서 오히려 민법에서 다뤄졌던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서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해서 1번을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액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안사단이라는 것은 등기 당사자가 적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주시 충무공파 이런 식으로 등기 명인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등기할 수 없는 것, 등기부에 절대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것,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따로 이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 여기에서도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자, 1번을요. 자, 옳게 구성을 했고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등기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필수적 등기 사항은요. 채권 최고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나머지는 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것들은 임의적 등기사항. 그래서 우리가 용익 물건에 관한 등기할 때도 그렇고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임의적 등기사항 당연히 등기할 수 있다. 약정이 있다라면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바로 변경된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해서 모를 얘기 알려가지 마실 것.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임의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5번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질권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었고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만 주구장창 나왔던 과거의 쟁점이 됐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을 통해서 필수적 등기상과 임의적 등기상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1번이라도 똑바로 알자 해서 이 정도로 해서 답은요 1번 이렇게 가시고 지금 제가 3번 패스하고요 5번도 거의 패스하다시피 넘어가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어차피 그들과의 관계에서 찍어내야 되는 거지 이 지문을 다 소화하려고 욕심 부리시면 자, 쉬운 문제도 놓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변제기라고 하는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해서 틀렸죠? 자,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 나머지는 임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2번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 작성. 틀리게 뽑았죠? 공동담보목록. 자, 목적물이 5개 이상이 됐을 때 공동담보목록. 누가? 등기 신청인이 아니라 바로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된다. 3번 채권 일부에 대해서 양도인에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양도액을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는 거 가능하죠. 대신 주의하실 것이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액이 함께 피담보 채권이 함께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이건 이제 계속 중간에서 다뤄졌던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 바로 전세권의 소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했었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는 저당권 설정 등기 그때는 평가액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공동 저당 부동산 중 점점점 해서 이거 버립시다. 그래서 지금 등기법 할 때도 하나씩 계속 버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답은 겁나 쉽게 구성을 했었고요. 5번 지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은 그 민법에서 공부하는 이제 공동 저당에 있어서 자, 바로 20의 당 이런 것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지문 중에서 5개 중에서 1개나 경우에 따라 2개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3개만 정확히 알게 되면 답을 맞출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쌓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엔 독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 나올 때도 찍어서라도 맞춰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풀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우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지금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필요한 필요적 등기사항, 기록사항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자, 일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통적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통적인 등기사항, 바로 범위라고 하는 것. 지상권도 범위, 지역권도 범위, 전세권도 범위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등기사항.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이 범위에도 설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적 등기사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에 있어서는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바로 범위하고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임차권은 우리가 중간에 한번 논의했었죠. 차입만 필요적 등기사항이 된다. 보증금이라든가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약정이 있다라면 임의적 등기사항에 해당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의,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옳게 구성을 한 것은요. 자, 지금 니은하고 디귿 두 개만 어떻다 옳게 구성을 했다 해서 조금 이제 오래전 문제 유형이긴 한데 각 최소한 우리가 지문 구성할 때 필요적 등기사항과 임의적 등기사항을 섞어서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가 최근에 이제 29회 때인가요? 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에는 자, 거의 의미가 없었던 문제에서 요건 그냥 버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릴 거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한 90% 정도를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살아가시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공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펴드렸습니다.